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님을 찾아라. 오늘 9월 15일 순서입니다. 3프로TV에서도 저희가 기업탐정 채슬리를 하면서 윌리엄 오닐의 성장주 투자법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상류12TV에 올라오는 부분은 계속 연속 문제 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프로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대로 저희가 또 다른 기업을 계속 올리니까요. 개인적으로 연속 문제 한번 풀어본다는 마음으로 같이 해보시면 좋고요. 강의를 못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가 여기서 52주 신고가가 나는 종목이 찐 성장주인지 뻥카인지 그렇게 어떻게 가려내는지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매수 매도의 추천이 절대 아니고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분별하는지 그 방법론을 말씀드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해온 기업은 뭡니까? 네, 오늘 준비해온 기업은 TFE입니다. TFE 처음 보는 기업인데 상장을 작년에 했나요? 네, 작년 말에 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작년 11월 전후로 상장한 것 같고 최저가 7,300원 올해 1월 6일날 기록을 했는데 지금 가격이 33,000원이네요? 네. 9월 1일날 38,000원 기록을 했으니까 5, 7, 2, 35 이야 한 9개월 동안에 거의 5배가 올랐네. 7월 초, 6월 말 7월 초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좀 강하게 올라왔고 뭔가 모멘텀이 있는 것 같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기업 발표는 김범석 프로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기업 TFE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리포트 제목은 테스트 소켓 시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게 IPO 업데이트 리포트여서 내용이 많진 않아서 다른 여러 리포트와 IR북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오늘은 52주 신고가 갱신 원인과 투자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월 14일 기준 주가는 33,450원, 시가총액은 3,807억 원입니다. PER은 제가 여기 작성을 넣지 못했는데 49.4배, PBR은 2.31, EPS는 171원입니다. 52주 신고가는 최근 기록한 것은 9월 5일에 기록하였고 그때 종가는 36,900원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TFE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자원의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로 이제 4개의 테스트 부분 공정에 테스트 자원 3개 부품을 모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실리콘 러버 소켓 제조사인 일본 JMT 주식을 100% 인수해서 자회사로 두고 있고 2022년 11월 17일 코스닥 상장하였습니다. 이때 공모가는 1,50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구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3년 연 예상 매출액은 660억입니다. 이제 매출 품목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보드, COK 그리고 소켓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드가 53.69%, COK가 약 27%, 소켓이 18% 정도입니다. 내수 시장으로 66%,
수출로 34% 정도 하고 있고, 또 최근 해외 영업 강화를 하면서 이제 기존에 일본의 생산 공장과 중국의 사무소가 존재했는데 연내 북미 지사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F에서 반도체 테스트 자원 시장 전망으로는 이제 테스트 소켓 2조 원, 보드 1.1조 원, COK 2,50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 전망이 뭐라고요? 이제 시장 규모 전망입니다. TFE 자체적으로 이제 내놓은 시장 전망이 네. 테스트 소켓 시장이 2조, 보드가 1.1조, COK가 2,500억 이렇게 돼 있네요. COK가 뭔지 사실 좀 잘 모르겠는데 뒤에 설명이 나옵니까? 따로 나오지 않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네. 테스트하기 전에 이제 샘플러에 이제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칩을 테스트하기 적당한 이제 조건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같은 것을 이제 여기 위에서 맞춘 다음에 이제 테스트하는 설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종의 트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트레이라고 하니까 개념이 확 잡히네요. 그리고 테스트 소켓 보드도 그 밑에 바로 밑에 그림과 함께 설명이 있는데 네.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칩을 이제 소켓에 연결해서 이제 그 연결한 것을 보드에 연결하게 되면 이제 총 전체적으로 검사 장비와 테스트 소켓이 다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드는 보통 우리가 말 그대로 보드 PCB 메인보드 뭐 할 때 그 보드인 거죠? 이 그림에 나오듯이 네. 이 판때기? 네. 검사 장비와 테스트 소켓 간의 정기적 연결을 수행해서 고온과 저온에서의 반도체 분량을 또 검출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이제 그 밑에 내용은 이제 버닝보드 관련된 내용으로 버닝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단계에서 이제 고온과 저온에서의 반도체 분량을 검출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보드는 이제 테스트 소켓과 연결되는 것은 테스트 보드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년간 시장 규모는 요 정도 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에 투자 포인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핵심 이유로 이제 SKC의 ISC 인수에 따른 그 삼성전자의 러버소켓 메인 공급 이슈가 있는데요. 이제 ISC가 러버소켓 점유율이 80% 이상 되는 기업입니다. 네, 이제 이 기업이 SKC에 인수되면서 이제 러버소켓에 높은 집중도를 가지고 있는 TFE가 이제 ISC가 기존에 담당했던 삼성의 매출을 이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매출액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SC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걸 SKC가 인수를 했으니까 삼성이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게 될 ISC 즉 경쟁사가 인수를 했으니까 그 경쟁사의 자회사 소켓을 쓰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건가요? 네, 그런 거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SK 자회사 거는 삼성이 안 쓰고 삼성 거는 뭐 SK가 안 쓰고 그럽니까? 제가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아마도 다른 것으로 대체될 것 같다는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삼성전자는 못 들어가는 장비도 회사도 있고 했던 것 같네요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데 SK도 SK그룹으로 인수가 됐기 때문에 삼성 쪽은 이 TFE 네, TFE입니다. TFE가 삼성 쪽으로. 근데 하이닉스로 못 들어가니까 삼성 쪽이 높아지고 하면 결국 그 물량은 다 똑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반면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니까 삼성 쪽으로 납품하게 되면 훨씬 더 매출이 늘어날 거다. 약간 그런 거다, 그죠?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TFE가 SK 하이닉스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네.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DDR5 시장 침투에 따른 매출 성장이 있습니다. 이제 칩이 DDR4에서 DDR5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관련된 테스트 자원들도 변화가 필요한데, 특히 DDR5는 DDR4 대비 칩 사이즈가 10% 커져서 이게 각 개당 단가도 30% 이상 높게 됩니다. DDR4 대비 DDR5가 칩 사이즈가 15% 성장. 원래 그래요? 네, 사이즈가 좀 더 커서. 아, 커집니까? 네, 그래서 좀 수율이 조금 덜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30% 이상 높다고 되어 있네요. 네. 네, 세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5G, IoT, 자율주행차 등 신규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요 증가가 있고, 마지막으로 솔더블 수요 증가에 따른 소켓 단가 상승이 있습니다. 이제 솔더블 피치, 솔더블 사이의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서 핀의 미세화와 그에 따른 핀 수의 증가가 포켓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쟁사 대비 TFE는 테스트 소켓, 테스트 보드, 버닝 보드, COK 관련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함으로써 경쟁업체 대비 고객사의 효율성을 제공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고객 니즈에 부합한 톡타일 솔루션을 공급하기에 불량률 최소화 및 수율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반도체 이쪽은 수율 잡는 게 그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네, 요게 핵심 포인트네.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하나씩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공급하기 때문에 관련 사이즈 관련한 것들 잘 맞춰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공급을 하면 불량률이 낮아지고 수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걸 네. 잘 모르겠어서 물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테스트 자원 자체에 이제 불량률이 최소화되고 이제 서로 안 맞는 게 없고 이제 그렇기에 수율이 향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추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 만든 거, 저 회사 만든 거 다 끼워 맞추기 하다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한 회사에서 다 하면 좀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뉘앙스인 것 같은데. 피어 기업이 리노공업이랑 ISC니까 그렇네요. 되게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 회사 대비해서도 수율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조금 더 그 두 개 회사보다 수율이 잘 나오는지 불량품은 적은지가 좀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쟁쟁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경쟁 우위가 뭐 때문에 우리는 있다. 이게 좀 명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버닝보드, 테스트보드, 테스트 소켓, COK 관련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함으로써 경쟁업체 대비 고객사의 효율성을 제공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방금 저런 질문에 리노공업은 COK랑 여는 게 없습니다. 라든지 그렇죠. ISC는 요것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대답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제일 중요한 게 경쟁 우위이기 때문에 그 경쟁 우위 분석은 방금 얼마든지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왜 경쟁사 대비 왜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조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크 요인도 한 가지 가져왔는데 최근 8월 뉴스 중에 이제 인텔이 생산성 강화 위해 이제 테스트 장비 등을 배제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반도체 제조사의 테스트 장비 자체 개발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텔이 테스트 장비를 자체 개발한다고요? 네. 생산성 강화를 위해서 내재화 중이다라고 돼 있고 이게 ET 뉴스에 8월 23일 날 나온 거만 최신 뉴스다 그죠? 네. 네, 그리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캔슬림 이제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캔슬림 점수 정리해 보았는데 네, 일단 C에서는
작년 EPS 721, 올해 EPS 681로 EPS는 5.41%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인 0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예에서는 3년 전 영업이익 78억, 올해 영업이익 69억 정도로 CAGR은 마이너스 3.86%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소값인 0 부여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N에서는 TFE가 러버 소켓에 쓰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에 위협적인 세컨티어로 5점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20% 이상 매출 고성장 가능한 연수에서는 전방 수요처벌 반도체 매출 전망 밑에 그림 1번 보시면 앞으로 추후 3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TFE 매출 추이 오른쪽에 보시면 과거 2019년, 2020년에는 20% 이상을 기록한 적도 있기 때문에 3년 부여해서 6점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영위하는 신사업의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이제 TFE가 최근 이제 북미 시장을 이제 북미 지사를 설립하면서 이제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북미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 전망이 5.8%이어서 2.9점 부여하였습니다. 경쟁 기업으로는 ISC, 리노공업, TSE 등이 있기에 경쟁 기업 수는 3개로 마이너스 3점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경영 관련 이슈는 없었고, 네. 이제 다음에 S 점수 아니요. 넘어가기 전에. 네. 경쟁 기업이 3개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요 분야는 리노하고 ISC하고 또 TSE입니다. TSE하고. 그런데 그 뭐 일본 업체나 다른 업체는 없어요? 사실 글로벌 경쟁 업체도 많은데, 네. 일단 삼성전자에 러버 소켓을 공급했던 적이 있는 업체들로 선정하였습니다. 하긴 뭐 우리나라가 뭐 또 반도체 1등이고 또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있다 보니까 국내 삼성전자가 뭐 일본 업체 30% 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것만 쓰면 모르겠는데 요 분야는 요 업체들 것만 쓴단 말인 거죠. 그런가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3사가 이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문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경쟁기업체 수를 그냥 이렇게 3개로만 해도 됩니까? 네, 3개고 그 TSE는 뭘 하고 있나요? TSE 같은 경우에는 그 러버 소켓보다 이제 포고 소켓 쪽을 아마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TSE랑 리노공업이랑 ISC까지 경쟁사 3명 네. 군대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 곳이고. 네. 다른 데는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회사 TFE, TSE, 뭐 ST 뭐 이러니까 계속 좀 헷갈리긴 한데, 예, 그렇다고 보고, 글로벌 위협적인 세컨 티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셔서 저는 네. 글로벌 탑 티어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경쟁 기업 수에는 방금 그것밖에 없고, 그러면 리노공업이 글로벌 탑 티어라고 보면 되나요? 탑 티어는 지금 러버 소켓 기준으로는 ISC가 점유율 80% 이상으로 네, 탑 티어입니다. ISC가 네. ISC가 넘버원이고, 그러면 세컨 티어? 세컨 티어로 보면 되나요? 네, 세컨 티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제가 궁금한 거는 회사가 영위하는 신사업이 5년 평균 성장률이 5.8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시장인가요? 이게?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제품 쪽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북미 지사 설립하면서 북미 제조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미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이 이제 새로운 신사업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조 시장은 전부 다 네, 포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그림 3번 보시면 이제 네, 성장률하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이거를 계산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러니까 작년 11월 중순쯤 상장을 해서 이제 컨센서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피어가 ISC랑 리노공업이면 리노공업의 컨센서스는 거의 한 25년 정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땡겨 보면은 걔네 그 리노랑 ISC의 YY 성장률이 올해는 24년으로 가면은 리노가 20%, ISC가 YY 44% 성장하는 걸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 리노가 25년에 16%, ISC가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어라고 봤을 때 TFE라는 회사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이제 컨센서스가 없는데 이 피어로 봤을 때 그래도 YY로 그러네. 한 20% 정도 이렇게 좀 컨센서스가 있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장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피어들은 20% 정도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지금 그림 3번에 가져온 거는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 전망 네. 인데 이 제조 장비에는 그냥 다 통틀어서 온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신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 진출하는 곳 쪽으로 저는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또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보다는 미국 시장의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을 이렇게 찾아오신 거는 잘한 것 같은데 좀 더 세분화해서 그죠? 네. 네. 우리 TFE라는 회사가 영위하는 이 비즈니스의 향후 전망치가 더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런 거는 방금 남궁재훈 주임한테 대리한테 상당히 좋은 팁을 받았다 그죠? 네, 맞습니다. 피어 그룹의 감사 보고서나 이런 거 뒤져보면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면서 다른 회사들도 YY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그럴 때는 피어들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점수 계산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특히나 리노 같은 회사는 오래된 회사라서 그죠? 예. 그런 가이던스가 뭐 그렇게 허황된 얘기를 하지는 않으니까 아주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네, 다음으로 S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장 이후에 특수관계인 지분 매도가 1.76% 있어서 마이너스 17점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 지금 현재 1년이 좀 안 되었는데 그림 5번 보시면 문성 이제 49.25%와 12.75%가 상장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매각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예. 이것을 포함해서 이제 보호해수 물량 비율을 62%, 그래서 마이너스 124점 부여하였습니다. 잠깐만요. 문성주, 조성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순자, 여기까지가 다 체제주주 저거다 그죠? 네, 근데 밑에는 이제 6개월이어서 이제 지났을 걸로 생각해서 위에 두 분 거 선택하였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신규 공모기업인 경우에 네, 요 락업 물량은 최대 주주가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다고 해서 물량이 나온다라고 가정은 하지는 않거든요. 네. 예, 최대 주주 물량은 그대로 있고 반면에 이제 벤처 캐피탈 물량은 거의 나오는 게 네. 확실하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물량이 또 얼마나 남았느냐인데 보통 벤처 캐피탈 물량은 1개월에서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다 1, 2, 3 정도씩 됩니다. 그렇죠. 1, 2, 3 정도니까 이미 상장한 지가 1년 가까이 다 됐기 때문에 다 해제됐어요. 다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최근에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 물량 6개월 지난 문순자, 윤정 여기서 매도가 나왔는지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매도는 없는 거죠. 그 특수관계인 제가 여기 표에는 이제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상장 이후랑 공모 후의 지분과 이제 최근 반기 보고서에 나온 이제 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이제 총 1.76%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요? 네. 누가 매도한 거지? 보통 특수관계인 매도했으면 이름이 정확하게 공시가 될 건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 매도가 그리고 밑에 전환사채 또는 1년 이내 보호예수 물량 비율은 이 대주주 물량 다 계산해서 62%. 예, 포함했는데 좀 너무 이것은 사실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기업인 경우에 특수관계인 체제주주의 락업이 풀리는 거 이런 거는 오버행으로 네.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요 62% 곱하기 200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24점을 빼주면 되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7.6점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특수관계인 매도가 누구와 매도한 건지 지금 확인 중이니까요. 일단은 그 형제의 문순자 씨라는 분이 네. 매도를 해서 지분율이 7.45에서 5.6으로 줄었습니다. 아, 문순자 이분이 형제군요. 네, 형제분. 문성주님의 대표이사신 것 같은데, 문성주. 네, 최대 주주. 형제, 자매? 아, 남매? 예. 형제라고 돼 있어? 그냥 형제. 예, 그냥 형제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예. 남매. 매도가 일부 있었네요. 회사가 더 좋아질 것 같으면 주식 내후년까지 갖고 있다가 팔아 이랬을 건데 일단 최대 주주 매도가 나온 건 맞네요. 네. 예. 그 부분은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마이너스 17.6점으로 하겠습니다. 이 전체 점수는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L 볼까요? 네, 다음으로 리딩 스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당 기업의 YTD는 26.66%, 코스피 YDT, YTD 15.05%, 초과 수익률 11.61%로 5.81점 부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연금의 이제 비율은 6개월 전과 현재 모두 0% 변화 없었고, 이제 외국인 비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 0.48%, 현재 0.21%로 마이너스 0.27% 감소하였습니다. 6개월 전 외국인 비율이 0.48, 지금은 0.21이에요. 외국인 전체 제가 비율.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건데 아마 이게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잘못됐다면 48%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8? 대주주 지분율이 60 몇 프로나 되니까 네. 뭐 외국인 지분율이 예. 얼마 안 되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 아마 거래소에서 확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실시간 HTS 들어가 보면 외국인 현재 0.61이요. 네, 현재 0.61. 그러니까 그러면 네. 지금 0.61? 네, 0.61 현재. 예, 그러면 0.13 늘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현재 외국인 비율은 네이버 들어가 봐도 바로바로 나오는데 예, 그 숫자가 조금 잘못됐고요. 그러면 외국인 비율에서는 0.13 늘었으니까 예, 늘은 걸로 해주시면 되고, 국민연금은 연기금은 비율 변화가 없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국민연금이 매수를 했는지는 아마 알기가 힘들고, 보통 5% 룰이니까 국민연금이 뭐 1% 취득했다고 공시하지는 않죠. 예, 4.99까지는 공시 안 합니다. 공시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자 매매 동향에 보면 연기금이라고 따로 나오는데 네. 그 연기금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증권사에서 계좌 등록을 할 때 네. 개인 등록하잖아요. 예. 개인 등록하고 은행이 등록하잖아요. 네. 그럼 분류가 은행. 네, 이런 식으로. 연기금도 여러 연기금이 있죠.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일반 행정공제, 기금. 네, 그러면 증권사가 기금 하면 또 연기금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매 동향에 나오는 부분을 꼭 국민연금은 아니지만 기금, 기관, 증권사, 금투 이렇게 은행 해가지고 따로 나오니까 예, 기금만 이제 한번 쭉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금 매매 동향이 거의 없습니다. 네. 기금도 저거는 할 수 있어요. 공모주 청약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모주 받았다가 매도를 때리면 기금 매도로 잡히거든요. 네. 네, 그 정도는 나오는데 방금 봐도 기금의 비율은 특별하게 매매된 게 없기 때문에 예, 빵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0.13을 더해주면 0.13% 곱하기 200이죠? 네. 200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6점인가요? 네. 0.13 곱하기 200이니까 네. 2.6점 플러스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점수가 기존에는 마이너스 125점이었는데 요게 S 점수를 잘못하셔서 그런 거고 여기서 124점을 다시 감해주면 마이너스 1점에서 방금 2.6점을 더해주면 플러스 1.3점 이 정도 되겠네요. 네. 최저 점수. 그렇네. 플러스 1점.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 갑자기 이 회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52주 신고가 이제 기업 리스트를 주셨는데 네.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서 네. TFE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저희 작년에 위즈덤 칼리지 수강하셨던 분이 지금도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지지난주에 유진테크를 분석해 와서 여기서 요 자리에서 딱 발표하셨는데 우리끼리 스터디하면서 본인이 반도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왜 유진테크를 선택했냐 했더니 주부예요. 40대 초중반 주부신데 반도체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쉽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야, 맞아요. 네. 그래서 위즈덤 칼리지 수강했을 때가 작년 10월인가 그런데 1년이 안 돼서 꾸준히 하시다 보니까 반도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쉽다라는 얘기에 제가 반성도 많이 되고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반도체 계속 이름도 헷갈리고 우리 ISC 했었죠. 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돌아서는 까먹어가지고 이 기업을 IPO도 제가 좋아해서 예전 상장할 때부터 좀 보긴 했는데 YTD 수익률로 보면 리노공업이 0.9% 그것밖에 안 돼요? 네, 리노가? ISC가 YTD 171%입니다. TFE가 304%. TFE가 304%고 304%입니다. 그래요? 네, YTD 지금 HTS 보니까 304%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상장할 때 멀티플이 10배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주가도 좀 왔다 갔다 했지만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ISC나 리노공업보다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전부터 계속 봤었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YTD 수익률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15배 뭐 이렇게 되는데 당시에 10배도 안 됐었으니까요. 예. 그래서군요. 예, 많이 쌌습니다. 네. 다 YTD 수익률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되게 쌌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대에서 거래가 됐었다는 점 다시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 점수 이제 1점 나왔는데 혹시 추가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림 6번 코스닥 5개월 이평선은 이제 마켓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신 자료인 것 같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업이 올해 실적이 반도체가 올해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재고떨이 한다고 반도체 가장 전방 그 메모리 메이커 기업 자체가 워낙 하이닉스가 올해 8조 적자가 예상되는 시점이라서 C하고 A에서 점수를 받기가 아마 힘들었을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클리컬 기업들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는 6개월에서 1년 뒤 1년 뒤에 캔슬림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점수를 매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1년 뒤. 근데 그 1년 뒤에 매출하고 이익 추정치가 좀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1년 뒤 시점에 C하고 A를 해보면 점수가 90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기업이 참 분석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계속 하나만 파다 보면 아까 그분처럼 반도체가 쉬워 보이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기업 TFE 분석을 해주신 김범석 프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52주 신고가
기업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